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전기에너지 두 번째 시간으로 전기에너지와 전기 포텐셜의 2차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전하에 대해서 다룸으로써 이제 전기에너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수의 전하를 한 지점으로 이동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전하가 없는 공간으로 전하를 차례로 옮겨오는 건데, 전하가 없다는 얘기는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전하 Q1을 옮길 때는 기준 전하가 없어서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1이 옮겨오고 나서 Q2, 두 번째 전하 Q2를 Q1과 거리 R12만큼 떨어진 곳으로 옮겨오게 되면 이때는 첫 번째 전하 Q1의 전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에너지는 우리가 Q1에 의한 전기 포텐셜 V2의 전하 Q2를 가지고 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되고요. 수식은 이와 같습니다. Q1에 의한 전기 포텐셜 거리 R12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때 가지고 온 건 뭐냐? Q2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여기 수식을 살펴보면 Q1과 Q2를 바꾸게 되면 Q1에 의해서 Q2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나 Q2에 의해서 Q1이 가지게 되는 에너지나 이 두 개의 전하를 바꾸게 되면 같은 에너지 값이에요. 그래서 Q2V2나 그러니까 Q1에 의해서 Q2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나 Q2에 의해서 Q1이 가지게 되는 에너지 W1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렇게 되면 두 에너지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W2는 Q1V1, Q2V2 두 에너지가 같다 그랬죠. 이 수식에서. 그러니까 Q1이 있고 Q2를 가지고 오는데 계산을 해보니 Q1이 Q2가 옴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나 Q2에 의해서 Q1에 생기는 에너지는 같으니까 두 에너지를 합쳐서 반으로 나누면 결국은 이 두 전하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된다 이거죠. 전하가 두 개니까.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 두 개가 아니라 그럼 두 개가 있는데 Q1과 Q2가 있고 세 번째 전하 Q3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Q3는 Q1과는 R13, Q2와는 R23 지점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Q3, V3가 되고요. 이제 V3는 뭐냐? Q3가 옴으로써 Q1에 의해서 받는 에너지, 그리고 Q2에 의해서 받는 에너지가 이제 축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에너지가 각각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세 개의 전하에 의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 W2라는 게 있었죠. Q1과 Q2 사이에 에너지가 있었고, 그리고 Q3가 오면서 Q1에 의한 에너지, Q2에 의한 에너지가 여기 있죠. 그리고 쭉 살펴보면 위와 같이 Q1과 Q2, Q1과 Q3 관계에 대한 에너지, 그 다음 Q2를 중심으로 Q2와 Q1, Q2와 Q3, 그리고 Q3를 중심으로 Q3, Q1, Q3, Q2 에너지가 서로 주니까 전하가 3개 있으면 각각 주는 관계를 총 6개의 항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했던 것처럼 정리를 하게 되면 Q1V1, Q2V2, Q3V3 다 더해서 반으로 나눈 에너지가 이 3개의 전하 간의 전체 에너지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전하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 이 관계식이 쭉 확장하게 되겠죠.
전하가 n개까지 확장하게 되면 전기 에너지는 Q1, V1 더하기 Q2, V2 쭉 해서 QN, VN까지 늘어나게 되고 그걸 합계산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전하들은 주로 연속하는 무한히 많은 전하이기 때문에 연속 전하여서 전하 밀도로 다루기 때문에 이 합기호 대신 보통 적분기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의 총합은 전하 밀도에 대한 최적 적분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이 전하 밀도는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다이버전스 D로 전속 밀도로 표현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수학적으로 얘를 풀어보게 되면 이 방식대로 정리하게 될 수가 있고요. 적분 내의 수식은 요 우측의 첫 번째 항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식은 좌측 항과 우측 항의 두 번째 항의 차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정리에 따라서 이 다이버전스의 최적 적분은 폐곡면, 사방이 막혀있는, 공간이 막혀있는 폐곡면에 대한 적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 이 첫 번째 항 적분의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전이차와 전속 밀도가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에너지가 필요한 공간은 전하들이 따닥따닥 몰려있는 그 좁은 공간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단위 면적이 있는 공간은 이 전하들이 몰려있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VD는 R과 R의 제곱이어서 분모가 R의 3승이고 DS는 R 제곱이라 곱하면 R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제법 멀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항은 전기에너지 계산식에서 매우 작은 값으로 귀결돼서 보통은 삭제하고요. 두 번째 항, 그 전하들이 퍼져 있는 몰려 있는 공간으로부터 쭉쭉 뻗어나간 에너지 전체를 다루고 있는 두 번째 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쭉 정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전하들은 주로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는 정상 상태의 전기장이기 때문에 정상 상태의 전기장에 전하들을 모아놓고 있어서 우리는 이를 정상 상태의 전기 에너지다 해서 정전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 D와 전기장 E의 도트 프로덕트 내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E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수식들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일 때는 이 입실론이 입실론 제로로 표현되게 되는데 다른 유전 물질들이 있는 경우는 입실론 R까지 표현돼서 우리가 입실론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유전율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정전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건전지, 배터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터리 하는 분야에서는 그 재료가 가장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전율 값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포텐셜 2차 미분 방정식은 이 전기 포텐셜로부터 전기장을 계산하면 좀 더 쉽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에서부터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E인데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다이버전스 D는 다이버전스 입실론 E로 표현할 수 있고요. 전기장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이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죠. 전기장 E는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입실론 값은 이 공간 미분 밖으로 이제 빠져나와서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가정은 이 입실론 값이
미분기호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매질 특성이 공간 변화에 일정한 균일 매질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균일 매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하게 되는데 특수 매질인 경우에는 이게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수학적인 이제 가정들이 전자기하학에서 표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상수라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거 할 때 항상 이런 변화량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다 라는 가정이 항상 들어간다는 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 미분기호 두 번 하는 이 2차 미분 방정 기호를 우리는 라플라시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요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유도된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로 V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항이 우리는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보통 상수값이 됩니다. 각 좌표계에 따라서 이걸 살펴보게 되면 이 방정식을 우리는 푸아송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에 따라서 이와 같이 쭉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수식이 많이 나오니까 되게 복잡하죠. 이 부분이 이제 뒤에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라플라스 방정식은 뭐냐? 최적 전화 밀도가 제로인 공간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관심 갖는 공간에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로 V가 제로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의 전하가 우리가 관심 갖는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죠. 즉, 배터리가 있으면 우리는 배터리 안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배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회로 또는 공간으로 나와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우리가 관심 사항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배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관심 갖는 공간에는 전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봤던 푸아송 방정식의 우측 로 V가 제로이기 때문에 우측 항이 제로가 되고 우리는 2차 미분 방정식은 0이다라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대부분의 제가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학 특성들은 요와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또는 관심 갖는 영역에는 소스가 없습니다. 전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발생된 에너지원이 이곳을 지나간다 라고 가정하고 이제 제가 관심 갖는 영역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전기 포텐셜의 라플라스 방정식을 쭉 살펴보면 다 동일한데 우측항이 로 V가 제로니까 우측항이 다 0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포텐셜이니까 V, 전위차 V가 X축만 변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라플라시안 V는 직각좌표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X축의 변화량만 존재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제로고 이제 X에 대한 2차 편미분 방정식은 제로다 입니다. 그러니까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얘를 한번 풀어주면 1차 미분 방정식이 돼서 상수가 나오고 다시 풀게 되면 X에 대해서 V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X가 제로인 지점은 V가 0이고 X가 D인 지점은 우리가 전압 V0라고 가정을 합시다. 마치 전원을 인가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제로인 지점의 V는 0이니까 상수 B는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X가 D인 지점에 전압 V0가 있으니까 A는 D분의 V0다. 그럼 이 값으로부터 우리는 전위차 V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V는 D분의 V0X다. 라고 해서 우리는 전위차 V를 계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다음 할 거는 뭐냐? 우리는 전기장을 계산해야 돼요. 전기 포텐셜을 공간 미분
해주게 되면 전기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이 놓고 요 v 대신 d분의 v0 x를 넣게 되면 y나 z에 대한 미분은 변화량은 없으니까 제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제로고요. 첫 번째 항에 대한 미분만 해주게 되면 전기장 E는 마이너스 d분의 v0, 거리에 따른 변화 없이 상수값의 전기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전기 포텐셜 V를 먼저 계산을 하고 전기장을 계산을 했습니다. 복잡한 전자기 문제의 경우 벡터 값인 전기장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 스칼라 값인 전기 포텐셜을 먼저 구한 후 전기 포텐셜로부터 전기장을 계산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기 포텐셜 V는 플러스 값인데 전기장은 마이너스 값이죠. 그래서 서로 방향이 반대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해석 방법들은 공업수학 교재를 살펴보면 자세한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제로인 것 말고 포화성 방정식처럼 이 뒤에 우측에 값이 있는 것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에 대한 해들도 공업수학 교재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